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쌤하고 수업할 내용은 교재 64페이지 우리나라 식생과 토양의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생의 분포 관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식물을 뜻하겠죠. 그래서 땅 위에 어떠한 식물들이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것 식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식물이 각 지역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주도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공항을 빠져나오면 바로 앞을 여러분을 맞이하는 게 선인장일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탄이라는 도시에는 선인장을 흔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이 식물이 분포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 식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식생의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식물이 지역마다 달라지는데 가장 크게 영향해주는 요소는 기후겠죠. 기후.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나타난 식생이 달라진다. 그거를 식생의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식생의 분포가 지역마다 달라지는데 영향해주는 기후 요소 중에서 두 가지가 영향을 크게 줘요. 뭐하고 뭐가 영향을 주냐면 하나는 동이 되고요. 하나는 강수량이에요. 강수량. 그래서 기온이 춥고 아니면 더운지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지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식물이 달라진다. 식생이 달라진다. 이거 식생의 분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강수량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연 강수량 500ml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500ml보다 많이 오면 무가 자라고 500ml보다 적게 오면 초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지역을 여러분들이 기후 파트에서 배웠지만 모든 지역이 연 강수량이 500ml보다 넘게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500ml보다 넓어서 많이 와서 나무가 나타나는 식생이에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강수량이 우리나라 식생 분포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나라는 모두 500ml 이상 오니까 강수량은 식생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식생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건 기온이에요. 기온.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우리나라 식생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에 영향을 주는 기후 인자 요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크게 영향해주는 위도가 있고 위도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위도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의 마라도죠. 근데 마라도가 가장 남쪽에 위치했으니까 가장 따뜻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위도가 높은 곳은 어디가 되냐면 함경북도 온성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위도가 가장 높으니까 춥겠죠. 그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고 그 기온이 달라져서 식생의 분포에 영향을 주는 걸 식생의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제가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져서 식생이 달라지는 걸 식생의 수평적 분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져서 식생 분포가 달라지는 걸 식생의 수직적 분포라고 얘기해요. 수직적 분포. 그러면 다시 지금까지 설명한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식생의 분포는 지역에마다 나타나는 식물의 종류가 다르다. 식물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 이유는 기후가 영향을 준다. 근데 기후 중에서 크게 기온과 강수량이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다 500ml 이상이니까 강수량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생의 분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온 차이에 따른 분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기온이 지역마다 달라지는데 영향을 주는 기후 인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위도가 있고 하나는 해발 고도가 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져서 식물이 달라져서 나타나는 식생의 분포를 식생의 수평적 분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 한 가지가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해발 고도가 달라져서 기온의 차이가 발생하고 나타나는 식물이 달라져서 식생의 분포가 달라진다. 이걸 식생의 수직적 분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먼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 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생의 수평적 분포예요. 식생의 수평적 분포. 수평적 분포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도가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 이도에 따른 값이에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그어보면, 이걸 뭘 뜻하냐면, 위도가 높아지는 걸 뜻하죠. 위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기온은 낮아지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식생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걸 식생의 수평적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쪽 표 정리해 봅시다. 식생의 수평적 분포에 영향을 가장 중요한 기후 인자 요인은 위도가 되겠죠. 위도.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발생해서 크게 세 가지 식생이 나타난다고 해요. 가장 위에가 뭐가 되냐면 냉대림이 됩니다. 냉대림.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냉대림은 냉대 기후에서 나타나는 식생을 냉대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냉대림은 우리나라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 몇 도 미만이 되냐면 마이너스 3도씨 미만 지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추운 1월 달에 영하 3도,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밑으로 떨어지는 지역에 나타나는 식생을 냉대림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냉대림은 우리나라에서 추운 곳이잖아요. 추운 곳이니까 식생이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한 형태로 발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침엽수의 형태가 돼요. 침엽수란 말은 잎이 뾰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잎이 뾰족하냐면 외부하고 접촉하는 면을 최소화시켜야겠죠. 추우니까. 그래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면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잎이 뾰족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침엽수라고 얘기하고, 그래 추우니까 여러 식생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식생들만 나타나요. 그래서 단순하다는 말을 써요. 단순하다는 말은 식생의 종류가 많지 않다, 적다 이런 뜻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냉대림은 추운 곳에 나타나는 식생이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그 환경에 자랄 수 있는 식생의 종류가 단순하고, 그리고 외부하고 접촉한 면을 줄이기 위해서 뾰족한 형태의 침엽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대표적인 예가 강비나무하고 전나무 같은 것들을 침엽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냉대림이 나타나는 지역, 분포 지역인데, 분포 지역은 당연히 위도가 높은 곳이 되겠죠. 그래서 냉대림이 나타나는 곳들을 지도상에서 살펴보면 여기가 돼요. 여기가 냉대림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마고원이라고 얘기하죠. 개마고원. 그래서 위도가 높은 곳에 나타나고, 또 한 곳은 어디가 춥냐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고산 지역에 나타나는 식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온대림인데, 온대림은 뭐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냐면, 냉대 플러스 그리고 난대 중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온대림은 냉대림과 난대림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식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난대림을 정리하고 와서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난대림부터 정리할게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식생이 난대림인데, 난대림은 최한월 가장 추웠을 때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평균 기온이 0도씨 이상인 지역에서 나타나는 식생을 난대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겨울이 안 춥죠. 겨울이 안 추우니까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잎이 뾰족해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잎이 널쩍한 하렵수가 돼요. 하렵수가 되고, 상록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낙엽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식생들은 추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식생, 우리 주변에 죄송해요. 우리 동탄 지역 근처에 나타나는 하렵수들은 겨울이 춥기 때문에 가을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져요. 그래서 잎을 없애요. 그게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식물, 나무의 적응 방식이에요. 근데 난대림 지역은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낙엽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록, 늘 푸른 낙엽이 발생하지 않는 잎이 넓은 식생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식생은 동백하고 후박나무가 있어요. 동백, 여수 쪽에 있는 동백섬이라고 하는 곳에 동백나무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꽃이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런 식생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도가 낮은 제주도, 남해안 일대, 울릉도 저지대에 나타난다. 그래서 난데림의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입니다. 제주도, 그리고 이 아래쪽 지역 남해안 일대, 그리고 울릉도 일대, 여기에 난데림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온데림은 냉데림하고 난데림의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체하나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고, 그리고 0도씨보다는 낮은 지역이 나타나는 거 온데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데림은 난대하고 냉대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침엽수도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리엽수도 나타나겠죠.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 그래서 호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하렵수는, 온데림에 나타난 하렵수는 겨울이 춥기 때문에 그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낙엽이 져요. 그래서 낙엽 하렵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니까 냉데림이 나타나는 개마고원 일대랑 난데림이 나타나는 지역, 나머지 지역,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온데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온데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식생의 수평적 분포는 끝났고, 식생의 수직적 분포 볼게요.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되는데, 수직적 분포는 뭐가 영향을 주냐면 해발고도가 영향을 준다고 했죠. 해발고도.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고 낮음에 따른 분포를 식생의 수직적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발고도가 높고 낮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산 아래와 산 위에 나타나는 식생의 분포를 식생의 수직적 분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에 영향해주는 기후 요인은 해발고도가 됩니다. 해발고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 식생의 수직적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죄송해요.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식생의 수직적 분포는 해발고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나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해발고도가 어떻게 되냐면 높아집니다.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겠죠. 낮아져서 식생의 차이를 가져오겠죠. 이걸 식생의 수직적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한라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위도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위도가 가장 낮죠. 그래서 난데림이 나타나고, 그리고 해발고도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 말의 의미는 위도가 가장 낮아서 난데림부터 시작해서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냉데림을 지나서 더 추운 지역에 나타나는 식생까지 그게 가장 구분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른쪽 표로 와서 제주도의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게요. 제주도 그림을 그리면 제주도의 한라산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 되고 여기가 남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발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식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아래쪽은 우리나라 가장 아래쪽 제주도는 난데림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은 난데림이 이렇게 분포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해발고도 높은 곳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2차 초지가 나타납니다. 2차 초지는 풀밭을 얘기해요. 풀밭.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왜 풀밭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난데림보다 추운 곳에 나타나는 온데림이 나타납니다. 온데림.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난데림이 나타납니다. 난데림. 그리고 더 위에는 이제 고산식물, 간목대라고 얘기하는데 고산식물대가 나타난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더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 그림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올라갈수록 해발고도가
높아지죠. 높아져서 기온이 낮아지죠. 낮아지니까 식생의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거 식생의 수적 분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초지라고 그랬죠. 2차 초지. 이거는 우리나라는 영 강수량이 500mm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나무가 자라는 수목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연 상태로 풀만 나타나는 지역은 없겠죠. 근데 2차 초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개입이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인공적으로 조성한 지역이 돼요. 그래서 제주도 하면 조랑말 이런 거 떠오르죠. 그래서 이 조랑말을 키우기 위한 풀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해발 고도를 북쪽 사면하고 남쪽 사면이 똑같이 안 그렸어요, 선생님이. 남쪽 사면이 약간 해발 고도가 더 높게 그렸죠. 그 이유는 이 남쪽 사면의 일조량, 햇빛의 양이 북보다 풍부해요. 그래서 남양집 생각하면 돼요. 햇빛이 잘 드는 남양집. 햇빛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온이 높겠죠. 일조량이 풍부하니까 기온이 똑같은 북쪽 사면보다 높아요. 해발과 똑같은 것보다. 그래서 약간 해발고도 나타나는 위치를 약간 높게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한라산의 식생 분포 다 정리를 했고요. 또 한 곳 더 살펴볼 건데 그곳이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뭐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울릉도가 있으면 선을 하나만 그읍시다.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아래쪽은 해발고도가 낮은 쪽은 난대림이 나타나고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온대림이 이렇게 분포한다.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식생의 분포를 다 살펴봤고 여기서 또 시험 문제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식생의 수직적 분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도가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기온은 낮아지겠죠. 기온이 낮아지니까 냉대림의 분포 하한 고도는 그러니까 냉대림이 나타나는 가장 아래쪽의 해발 고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추운 곳에 나타나는 냉대림은 해발 고도 낮은 곳도 추우니까 냉대림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냉대림의 분포한 고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4페이지 식생의 분포 정리 다 끝냈고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예, 두 번째로 나가면 이제 토양의 분포예요. 토양의 분포 봅시다. 토양의 분포. 토양은 흙이에요.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 흙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두 가지에서 결정이 돼요. 뭐하고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하나는 기후에 의해서 토양의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또 하나는 기반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어떤 암석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토양, 흙이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돼요. 기후에 의해서 결정되는 토양을 갖다가 성대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반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간대 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토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토양의 색깔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나타나는 토양은 어떤 특징이 달라지냐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선생님이 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성숙토고 하나는 미성숙토죠. 성숙하고 미성숙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성숙하고 미성숙 선생님 수업 시간마다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성숙할까요? 선생님이 더 성숙할까요? 여러분이 더 성숙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더 성숙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숙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까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숙토는 토양을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토양을 성숙토라고 얘기하고요. 토양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토양을 갖다가 미성숙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성숙된 토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토층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토양의 층이 있는데 이 토양의 층이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토양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렇게 나타나는 토양을 갖다가 성숙토라고 얘기하고, 미성숙토는 그러면 토층 구분이 어떨까요? 토층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토양을 얘기하겠죠. 시간이 짧았으니까, 토층을 구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토양을 얘기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토층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토층을 간단하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서 있으면 이 아래쪽에 땅을 토양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층은 가장 위쪽에 용탈 세탈층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렵죠. 용탈은 녹아서 없어지는 층이고 세탈은 씻겨서 없어지는 층을 얘기해요. 토양의 성분이 없어지는 층을 얘기하고, 그 없어진 것들이 어디 쌓이냐면 그 밑에 집적돼요. 그래서 집적층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래쪽은 모재층이라고 얘기해요. 토양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층을 얘기하고요. 가장 아래쪽을 기반암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양층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토양 생성 작용을 오래 받으면 이 네 개의 층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성숙토가 되고, 토양 생성 작용을 오래 받지 않은 토양은 이 층이 구분이 안 되는 미성숙토가 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숙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박스에 선생님이 미성숙토로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표시해놨는데, 이거는 중요하고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토양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하천의 퇴적 지형 배웠죠? 기억 안 나죠, 당연히. 우리나라 하천의 퇴적 지형은 상류부터 선상지, 범람은, 삼각주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발달하는 지형이 범람원이에요. 범람원. 그래서 범람원에 쌓여있는 층을 갖다가 쌓여있는 토양을 갖다가 무슨 토라고 얘기하냐면 충적토라고 얘기해요. 충적토. 그래서 하천 주변의 범람원에 하천의 물에 의해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토양을 충적토라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토양의 특징은 뭐냐면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하천은 어떤 모양으로 흘러요? 선의 형태로 흐르죠. 하천은 길게 선의 형태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적토도 선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지도를 보면 여기가 낙동강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이 하천 주변에 길쭉하게 이어져 있는, 주변에 쌓여 있는 이런 토양들 보이죠? 이 토양이 바로 충적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봤는데 토양이 길쭉하게 선의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충적토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봅시다. 두 번째는 하산재 퇴적으로 형성된 토양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죠. 하산 퇴토가 되겠죠. 그러면 하산재 퇴적이니까 이 토양이 나타나려면 무슨 작용이 있어야 되냐면 하산 활동이 있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하산 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산 활동이 있었던 지역,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디가 되냐면 제주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나타나는 이 토양이 하산 해토가 됩니다. 여기는 토양 생성 작용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층이 구분 안 되는 미성숙토가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성숙토는 그러면 이쪽에 있는 토양층이 토양 생성 작용 오래 받아서 만들어진 성숙토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숙토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뭐하고 뭐로 나눠지냐면 성대하고 간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대 토양은 뭐에 영향을 받았냐면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을 갖다가 성대 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후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 기후가 나타난다고 식생에서 배웠죠. 가장 아래쪽에는 따뜻한 곳에는 난대림, 그리고 죄송해요. 중간에
온대림, 그리고 가장 북쪽에는 냉대림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마고원 일대 고산지대에 분포한다. 아, 여기는 냉대기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래서 냉대림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래서 냉대기후에 나타나는 토양, 이걸 무슨 토양이라고 얘기하냐면 회백색 토가 돼요. 아, 그래서 추운 지역에 나타나는 토양은 회백색, 회색, 백색 이런 토양의 색깔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따뜻했던 남해안 일대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대림이 나타나는 난대기후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따뜻한 기후에 나타나는 토양의 색깔은 뭐가 되냐면 붉은색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적황색 토라고 얘기해요. 적황색, 붉고 황색에 가까운 토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 이 중간은 이제 냉대기후도 아니고 난대기후도 아닌 이 중간에 나타나는 기후는 온대기후죠.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온대림이 나타나는 곳이고, 이 지역은 난대랑 냉대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회백색하고 적황색도를 섞어 보니까 갈색이 돼버려요. 그래서 갈색 산림토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모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가장 아래쪽 이렇게 층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은 적황색 토가 나타나는 거고, 그럼 가장 위쪽은 회백색 토가 나타나는 거고, 그 중간 지역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갈색 산림토가 나타난다. 그래서 토양의 분포가 뭐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선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선을 이루고 있어. 선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대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대토양 이해되셨죠? 그러면 간대토양 봅시다. 간대토양은 뭐에 영향을 받는 토양을 얘기하냐면 기반암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을 간대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대토양보다 훨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간대토양 이해합시다. 첫 번째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토양, 이거 카르스 지형할 때 배웠죠. 이걸 라테라이트 토라고 얘기를 해요. 석회암 풍화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토양이 나타나려면 석회암이 있는 곳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강원도 남부나 충북 북부 지역에 분포해요. 근데 이 토양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붉은색 토양이에요. 적색토예요. 적색토. 붉은색 토양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남부나 충북 북부 지역을 봅시다. 강원도 남부나 충북 북부 지역은 여기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 그러면 여기는 남해안 일대도 아니고 북한 개마고원 일대도 아니죠. 그러면 기후적으로 봤을 때 온대기후에 해당하니까 갈색 산림토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죠. 아, 그래서 이거는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토양이 아니라 기반암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양이다. 그래서 간대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 토양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현무암 풍화토예요. 현무암 풍화토. 뭐 이건 딱 이제 감이 왔겠죠. 우리나라의 현무암이 분포하는 곳은 제주도니까 제주도에 분포하는 토양이에요. 그러면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위도가 가장 낮으니까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붉은색, 적황색 토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현무암은 현무암은 검은색이죠. 그래서 어떤 색깔이 되냐면 흑갈색 토양이 나타나요. 그러면 제주도 여기는 위도가 가장 낮아서 가장 난대기후의 성격을 보이는 곳이니까 붉은색 토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는 흑갈색 토양이 나타난다. 이거는 기후의 영향이 아니라 기반암의 영향을 받은 성대 토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류토, 하산해토, 여기에 석회암 풍화토, 그리고 이 제주도의 현무암 풍화토, 이렇게 네 가지 토양이 있죠. 이 네 가지 토양이 거의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이 네 가지 위주로 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표로 표시하면 여기 부분이 되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식생과 토양의 특징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까지 쭉 이어서 할게요. 다가 있습니다. 보기에서 고른 것은 딱 보니까 나의 특징을 보니까 나는 다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분포하죠. 그래서 나는 길쭉길쭉한 선, 하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충적토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는 어디에 분포하냐면 강원도하고 충북 북부 지역에 분포하는구나. 이건 석회암 풍화토가 되고요. 석회암 풍화토가 되고, 그리고 가는 제주도에 분포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산 회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무암 풍화토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예, 죄송해요. 선생님이 잘못 봤어요. 가는 제주도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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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분포하죠. 그래서 가의 특징은 뭐가 되냐면 해안가에 분포한다는 거예요.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는 토양이에요. 그래서 해안가에 분포하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 갯벌에 분포하는 토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갯벌에 분포하는 토양은 무슨 토가 되냐면 짜잖아요. 그래서 염류토라고 얘기합니다. 염류토는 바다에 퇴적돼서 만들어진 토양이 되고, 이것도 역시 토양 생성 작용이 오래되지 않은 미성숙 토가 됩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가는 토양 생성 기간이 긴 성숙토가 아니라 미성숙토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고, 다는 주로 흑갈색을 띈다. 흑갈색을 띠는 거는 현무암 풍화토였죠. 현무암 풍화토가 되니까 이것도 정답이 안 되고, 가는 나보다 염분의 농도가 높다. 가는 해안가에 분포한 갯벌에 분포한 토양이고 나는 하천에 의해서 만든 토양이니까 염분은 가가 나보다 높겠죠. 다는 석회암 나보다 모암의 성질을 많이 발현되었다. 석회암 풍화토는 말 그대로 석회암이라는 암석이 기반암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반의 영향을 받은 간대 토양이 되니까 기반암의 성질을 많이 반영하였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 이렇게 풀 수 있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식생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뭐 A.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어딜까요? 이 정도 아셔야죠. 백두산이 되겠죠. 백두산. B는 어딜까요? 한라산이 되겠죠. 한라산. 한라산이 되고 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 중부림, 뭐 옥대 분부림, 남부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온대림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가는 여기 백두산에 주로 나타나는 식생이네요. 식생이니까 이거는 냉대림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한라산 아래쪽에 해발고 낮은 곳에 나타나니까 이건 난대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 풀었네요. 풀어봅시다. A는 B보다 식생의 수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A를 보니까 온대림하고 냉대림밖에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죠. 근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곳은 한라산이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리고, B는 A보다 냉대리 분포 고도 한선이 높다. 당연하겠죠. 냉대림은 추운 곳에 나타나잖아요. 추운 곳에 나타나니까 백두산 지역이 추워요. 한라산 지역이 추워요. 백두산이 더 위도가 높으니까 춥겠죠. 추우니까 해발보다 더 낮은 곳에 냉대림이 나타나겠죠. 한라산은 따뜻한 곳이니까 더 추운 곳을 찾아서 해발보다 높은 곳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가는 우리나라의 식생지구 분포 면적이 가장 넓다. 식생지구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거는 온대림이 되겠죠. 나에는 난대림은 동백, 후박나무 등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동백나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 식생하고 토양 분포 수업까지 마쳤습니다. 뭐 지금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수업을 교실에서 하면서 여러분을 상호작용하면서 하면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동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 중간중간 수업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좀 이렇게 듣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해서 수업이 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